회차 진구. 올 들어 첫 한대짬짜기에 나섰다. 아주 오래전부터 한 습관대로 북으로 향한다. 한 곳을 염두에 두었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투덜거리며 목적지를 바꾸었다. 거기는 영주댐 부근의 오토 캠핑장인데 넓은 공간이건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바리게이트를 쳤다. 여름 한철 행락객을 위해 공중 화장실 정도는 개방할 줄 아는 아량을 가졌으면 좋을 법하건만 그들의 얄팍한 방침이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거기서 바꾼 목적지가 실은 나의 본래 목적지인 셈이다. 좀 전 허탕친 곳에서 낮 시간을 보내고 늦은 오후에 봉화에 들어갈 생각이었다. 대낮부터 봉화에 들어가면 또 나의 이상한 습관이 나올 것이고 그것은 바로 봉화 막걸리와 봉화에서 만든 막걸리를 벌건 대낮부터 마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남은 하루는 술로 시작하여 술로 마감하게 될 것이다. 이 염려를 하여 도중에 쉴 곳을 물색했는데 허탕치는 바람에 바로 봉화로 향했다. 거기서 봉화는 약 30km 쯤이다. 가는 동안 길 왼쪽을 감아내리는 내성천을 보는 것이 즐겁다. 경북 내륙에서 발원하여 예천 삼강주막 있는 곳에서 낙동강에 흘러들어 명을 다하는 내성천은 크나큰 특징이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천이다. 내성천을 유명하게 하는 건 모래다. 세계에서 모래가 가장 풍부한 강이라고 한다. 그 사실을 뒷받침이라도 하는 양, 지금 봉화로 가는 도중에 왼쪽 내성천도 모래사장이 넓다. 대형 공사차가 그 모래를 퍼가는 것도 자주 볼 수 있다. 올 들어 봉화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작정한 것 처음이다. 나들이 삼아 당일치기로 한두 번 다녀간 적은 있다. 오늘은 예전 나의 아지트가 아닌 내성천이 좌안에 자리를 잡았다. 이곳은 이름하여 오토캠프장이라 한다. 텐트와 주차할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는 데다 바로 내성천으로 내려갈 수 있으므로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된다. 게다가 여기는 급수대와 행락객을 위한 설거지 할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으므로 그야말로 더없이 좋은 곳이다. 거기에는 놀러온 사람들도 공사판을 드나드는 트럭도 드문드문 자리를 잡고 있다. 나는 굴림방을 내성천으로 향하게 하여 바로 점심 대신 봉화 막걸리부터 한 모금 들이킨다. 한 잔을 다 비우기 전에 전화했다. 상대가 아니 받는다. 상대가 5번까지 신호가 가는 동안 받지 않으면 나는 누가 되었건 더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 정도면 받을 충분한 시간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상대가 내 전화를 받지 못할 어떤 사정이 있기 마련이란 판단에서이다. 그런데 지금 이 상대가 역시 별나다. 몇 초 전에 내가 걸었을 때는 받지 않다가 끊고 나서 몇 초가 되지 않아 바로 전화했다. 얼른 나와. 내가 무턱대고 말했다. 봉화 온 거야. 상대가 나 못지않게 무턱대고 인사는 접어두고 대꾸한다. 그래 그 자리. 그 자리가 어딘데? 어디긴 어디야. 여기지. 아, 똑바로 말해. 네, 사는 곳 봉화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도 몇 분밖에 안 걸릴걸. 모르면 그렇게 찾아보든지 아무튼 보고 싶으니 쏜살같이 나와. 알았어. 상대는 성질이 매우 급하다. 그 성질로 말미암아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다. 작년에 상대가 나타날 때 모습이 하도 엉뚱하여 나는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할지 궁금하여 한겹이 물고서 길 쪽을 살피고 있었다. 급한 성질이 누그러진 것일까? 2, 3분 지나고 5, 6분 지나도 아니 온다. 술맛이 당겨 나는 서서 기다리는 걸 포기하고 굴림방에 올라앉았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통화하고부터는 10분이 지나지 않아 상대가 나타나서 털썩 공둥이를 굴림방에 뭉개고 걸터앉았다.
그 바람에 나의 인사법을 써먹으려고 나는 일어나 땅에 맨발을 디뎠다. 그리고선 상대를 일으켜 세우고 힘차게 끌어안고 두 손으로 등을 세 차가 두드렸다. 이 급작스런 나의 행동에 상대는 약간 찔끔하는데 술 냄새가 확 풍긴다. 방금 나도 홍화 막걸리를 두 잔 마신 터에 입을 열었으므로 내 몸에 들어간 술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 냄새일 수도 있다. 하지만 상대의 부러진 눈동자와 벌개진 얼굴, 연체동물처럼 흐느적거리는 꼬락서니를 보니 이 풍부한 술 냄새는 분명히 상대에게서 나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대가 나타나서 한 천마리 들을 만하다. 아, 얼른 한 잔 줘. 우리는 다시 굴림방에 올라 불편한 대로 자리를 잡았다. 미리 내가 상대의 잔을 준비하지 않은 걸 알고서 그는 내가 먹으려고 따른 술잔의 내용물을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목구멍으로 들이붓는다. 기가 막혀 나는 그가 하는 짓고 그새 뭐가 달라졌는지 좀 살피려고 한 겹이 꺼내 불을 땡겼다. 나도 라고 말하더니 상대가 또 내가 피우려고 하는 담배를 소매치기 군보다 날렵한 동작으로 뺏어가더니 금세 깊이 들이마시고 긴 연기를 내 얼굴에 내뿜는다. 언제 왔어? 아까 전화했을 때. 반갑다. 나도. 여전하네. 니도. 평범하지 않은 어느 누군가가 한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을 미리 하는 게 상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누가 되었건 그가 상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가 하는 말은 건성으로 들으며 뚝뚝 잘라버리고 자기 말과 자기 자랑만 하면 된다. 이게 가장 확실하게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내가 지금 상대하는 이 사람이 어쩌면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늘 자기 말만, 그것도 급한 성질에 못 이겨 따발총 쏘듯이 하고는 남이 하는 말은 무조건 부정하며 잘라버린다. 그러므로 이 상대에게는 어쩌면 확실한 적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상대가 만든 적들은 반대로 너그러운 사람들이어서 적이 되기 싫어서 상대를 울며 겨자 먹기로 이해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면 상대의 이런 모습과 이런 버릇 및 습관까지도 깊이 이해하여 인간관계를 무난하게 해나갈 수도 있다. 나는 두 형 모두 아니지만 어쨌건 이 상대란 사람이 좋고 둘이 마주 앉으면 죽이 잘 맞는다. 세상이 좆같다. 역시 상대의 특이한 말버릇이 바로 나온다. 왜? 아무튼 세상이 좆같다니까. 내 보기에 넌 그런 말하면 안 되는데 큰 부자는 아니어도 안정된 직업을 몇십 년 영위했으므로 경제적으로도 그리 궁핍하지 않을 테고 자식들도 다 컸고 게다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부모도 계시지 않나? 아, 그 모든 게 다 좆같다니까. 참. 본격적으로 내가 좆같은 세상 이야기하기 전에 기다려봐. 너한테 줄 게 있다. 술로 말미암아 흐느적거리는 몸뚱이가 순간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자기 차에 가더니 이내 뭔가 들고 나타났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듣기 전에 그의 손에 들린 걸 보았다. 궁금했기 때문이다. 나 얼마 전에 스페인 갔다 왔다. 거기서 한 20일 지냈고 어떤 때는 동굴에서 생활하기도 했는데 네 생각이 나서 이걸 샀다. 묻지 않아도 다 털어놓을 게 뻔하므로 나는 한 손에는 술, 한 손에는 담배를 쥐고 상대의 얼굴과 그가 든 이상한 걸 번갈아 보았다. 근데 한국에 있으면 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 가니까 네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네. 이게 말이야 정말 좋은 거 같더라. 네 오면 주려고 늘 차에 싣고 다녔지. 결국 오늘 이렇게 나타났으니 족같은 세상 타령하기 전에 잊어버릴까봐. 나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않았어. 같이 펴보자. 붉은 몸통에 청색 띠를 두른 그것은 내 보기에 분명히 침낭 같았다. 그렇지만 나는 그게 침낭이지라고 묻지 않았다.
상대는 취기가 심해서 손놀림이 갑자기 둔해졌다. 평소에 민첩한 그가 아니다. 결국 내가 거들 수밖에 없었다. 탱탱한 속에서 내용물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슬 나오는가 했는데 이게 웬일? 갑자기 그 내용물의 부피가 커져 굴림방에 꽉 차버렸다. 그 바람에 우리는 각자 몸을 움찔하며 자세를 달리 취해야 했다. 즉, 대충 설명하면 꺼내기 전에 그것은 부피가 아주 작지만 고무공처럼 탄력이 있었다. 그 속에 든 것이 빠져나오면서 갑자기 팽창하여 부피가 커진 것이다. 그 원인을 나는 금방 알았다. 침낭을 살포시 만지니 그 촉감이 매우 좋다. 천 속에 뭔가 신축성이 좋은 재질이 들었는데 이것이 공기와 마찰하며 폭신폭신하게 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침낭을 살갗에 댔을 때 촉감은 맨살에 닿아도 전혀 거부감 없이 마치 내 신체의 일부처럼 부드럽고 포근하다. 오래 쓴 저것은 버려. 아직 멀쩡한데. 그래도 내가 사온 이거 아까지 말고 오늘부터 당장 써. 어쨌든 고맙고 쓸 때마다 네 생각하마. 내 말은 진심이다. 이 상대, 이 사람 즉 이 친구의 마음이 오늘따라 더 고맙다. 전에도 이 친구는 나를 고맙게 한 적이 많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이제 침낭 3개를 가지게 되었다. 모두 남이 준 것이다. 맨 처음 것은 청송에 살 때 어느 주정뱅이가 준 것이다. 그는 주정뱅이란 단점이 있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마음이 곱고 선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 것은 어느 부사관이 준 것인데 자랑스러운 한국군 장교용으로 이것은 속에 솜이 든 것처럼 무겁다.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영하 20도 이하에서도 거뜬하다.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준 것은 가장 가볍고 촉감이 좋다. 친구와 이튿날 새벽까지 마시고 이야기하고 헤어진 뒤에 이것을 원래대로 하는데 나는 많은 시간을 끙끙거려야 했다. 도무지 공기가 잘 빠지지 않는 것이었다.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하는 사이 1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그러다가 한 생각에 미쳤다. 본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침낭과 침낭을 보관하는 껍데기 외에 뭔가가 있었다. 그건 검은 망사인데 껍데기보다 길이와 폭이 배가 되었다. 침낭을 망사에 보관하고 상품화한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도 해보았다. 그럴 리가 분명히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침내 침낭을 껍데기에 친구가 들고 온 상태로 하기에 성공했다. 망사천을 이용하는 것이 그 방법이었다. 침낭을 대충 망사천에 넣어 부피를 조금씩 줄이고 나중에는 급기야 무릎과 발까지 동원하여 겨우 친구가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백화점에서 샀을 때 그 상태로 만든 것이다. 이렇듯 해보지 않은 어떤 것은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해결하기까지 내 머리가 매우 나쁘다는 걸 증명할 수밖에 없다. 미리 친구가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도 해보지 않았으므로 어쩌면 내가 1시간 걸린 것보다 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질이 급함으로 이리저리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으므로. 그건 그렇고 본격적으로 친구의 족같은 세상이란 대충 다음과 같다. 그에게는 올해 97세 된 부친이 계시는데 그 나이의 늙은이와 달리 아직도 건강이 좋아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데 그것도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그 나이에도 욕심이 많은 것이 족같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모든 게 족같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전에 비슷한 생각과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사가 하는 말도 족같다는 것이다. 내가 듣기에 강사는 좋은 말만 한데도 말이다. 즉 강사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지를 하며 만머리를 시작해서 장황하게 떠버린 모양이다. 그 좋은 말도 친구는 족같다는 것이다. 그의 말인즉슨 그딴 말을 우리 나이에 누가 몰라 족같은 말만 짓거리고 지랄이야.
그보다는 니처럼 저기 보이는 하찮은 풀 한 포기 이름을 아는 게 더 중요하고 더 행복하고 더 보람 있는데 말이야. 하여간 세상이 너무 좆같아. 요즘 난 이 좆같은 세상과 하직하려고 자살 생각도 자주 한다니까. 이렇게 친구가 되는 대로 짓거리는데도 나는 그저 듣다가 한마디 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만 족같은 세상은 내가 뭐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자살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아무리 생각을 한들 넌 그럴 용기가 없고 또 그럴 사람도 아니란 걸 난 아니까. 맞다.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나 같은 놈은 스스로 죽지도 못해. 열심히 살아야지. 너처럼 살아야 진정 행복한데 말이야. 나도 내 딴엔 내가 남들보다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네 앞에 서면 그게 아냐. 나같이 현대판 거지가 되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한 대쯤이나 자는 게 잘 산다고 분명히 말했겠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 같이 해보자. 죽을 때까지. 난 못해. 미우나 고우나 그 나이에도 일하는 아버지 자식 노릇도 해야 하고 나를 존경하거나 말거나 내 자식들 아비 노릇도 해야 하고 매끼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뒤치다꺼리 다하는 마누라의 남편 노릇도 해야 하니까. 족같은 세상이야. 너처럼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싶다. 이 친구의 말이 횡설수설만은 아니다. 또 집과 족같다고 생각하면 세상은 그에게는 그럴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과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말이 험하고 드세고 거친 친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귀담아 듣고 새기면 그 속에 뭔가 하고자 하는 진실을 알 수 있다. 내 앞에서 이 친구는 나의 자유를 부러워한다고 짓거린다. 그건 그의 마음일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이라고 큰소리 뻥뻥 치는 나도 어떤 때는 나의 자유마저 누군가 아름다운 구속을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는지도 모를 일이다. 무화과. 네 머리통 보니 중놈들보다 이쁘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 있잖아. 그것 좀 외워줘. 이때 나는 머리가 갑갑해 모자를 벗어던졌다. 그 순간 친구가 불쑥 나에게 부탁하는 게 뭔지 나는 금방 알아차렸다. 그래서 한참 거나하게 들어갔으니 맘껏 소리를 내지른다. 옆에서 누가 듣거나 말거나 고성방가로 신고하거나 말거나. 그건 반야 심경이었다. 술의 힘은 대단하다. 그러기에 나는 술을 좋아한다. 그래서인지 나는 술을 먹을 수 있으면서도 째지럭거리거나 아예 술을 못 먹는 인간들을 보면 숨이 콱콱 막힌다. 그들 나름대로 술을 못 먹어도 잘 놀 수 있다며 자신을 합리화해도 내 귀에는 그저 변명 같기만 하다. 이 글을 쓰는 순서가 틀렸다는 걸 막 깨달았다. 이 글자 친구가 나타나자 마자 한 말이 실은 있었고 그 말과 더불어 보여준 사진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한껏 배가 터지라 웃었던 것이다. 그건 정말이지 이 글자 친구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나 요즘 코피 터지라 일한다. 직장 일이 그만큼 힘든 건 아닐 테고 여자와 방일 하느라 내가 농을 걸었다. 그게 아니라니까. 이걸 보면 알 거야. 하면서 그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내게 들이밀었다. 참으로 기막힌 발상이었다. 가난하던 내 어린 시절 나는 소가 없는 어떤 집에서 그 짐승 대신 쟁기를 끄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그 가난한 시절에도 대개 소란 짐승이 힘든 일을 맡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가난하여 인간 소가 되어 쟁기를 끌어야 했던 것이다. 지금 이 친구가 들이민 사진에 그런 장면이 보인다. 두 남자다. 한 남자가 양어깨에 쟁기줄을 걸고 양팔을 위로 접어 그 줄을 끌고 땀을 뻘뻘 흘린다. 밭은 매우 넓다. 자세히 보니 쟁기를 끄는 남자가 바로 이 친구다. 상상력이 남보다 뒤지지 않는 나도 이런 생각을 현대에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서 실현하고픈 생각마저 못했는데 이 친구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친구는 또 이집 같다는 말을 거듭 강조했던 것이다. 그의 말인즉 우리가 언제부터 경운기를 비롯하여 모든 농사의 농기계에 의존했냐는 것이다. 그래서 그 힘든 고행을 실천에 옮겨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이 기상천외한 말과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긴 사진을 보고 어찌 내가 웃음을 아끼겠는가. 정말로 나는 원 없이 웃었다. 그러자 뱃가죽 근육이 놀랐는지 급기야 땡길 즈음에 웃음을 멈추고서 친구를 덥석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 바람에 굴림방은 난장판이 되었다. 막걸리 병이 쓰러진 것이다. 닦는 것은 나중에 미루고 내가 한 말은 다음이다. 역시 너답다.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한다니까. 작년에는 외발 자전거를 타고 나타나 나를 놀라게 한 친구, 올해는 먼 이국 스페인에서 별난 침낭을 가져와 또 인간 소가 되어 쟁기질을 하는 사진으로 나를 놀라게 한 친구가 드럼을 배우는 중이란다. 그래서 우리는 희한한 생각을 했다. 즉 이 친구가 열심히 드럼을 배우고 나서 맘대로 뭔가 두드릴 때가 되면 여기서 만나 드럼 반주에 맞추어 내가 반야심경을 외는 것이다. 밥만 먹고 하는 일이라고는 목탁치고 불경 외는 인간들이 왜 다들 그따위밖에 못하는 거야. 족같은 세상. 스페인 바람이 아직 안 빠져서 그런지 1년 만에 보는 친구의 입에서는 연방 개족 같다는 말 대신 개는 빼버리고 족 같다는 푸념이다. 그런 거 보면 이 친구가 개족 같다가로 쌍소리 대신 인간의 조질 들먹이며 제 나름의 인간미를 풍기려는 것은 아닐지. 너가 스페인 가야 하는데. 왜? 하여간 너가 가면 아마 거기서 눌러앉아 살고 이 족같은 나라 너라면 분명히 나오지 않을 정도 너한테 딱 맞는 나라 같더라. 그래, 그렇다니 나도 가고 싶은데. 언제 기회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면 나야 좋지. 그 나라 여자들 우리나라 년들같이 족같지 않고 진짜 순수하더라. 나도 바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고 가까워졌고 지금도 스마트폰으로 연락한다. 보여줄까? 아니. 왜, 보고 싶지 않아? 가게 되면 나도 너가 만난 여자보다 더 멋진 여자를 만날 테니까. 너 같은 한량이 가면 딱 좋은 나라라니까. 호기심 발동했지만 나는 내 나라 벗어나는 게 두려워 아직 한 번도 바다 건너가 본 적이 없거든. 이 글자 친구를 만난 곳은 봉화 3개 서원이다. 그래서 나는 이튿날 괴짜 친구가 유령처럼 사라지고 나서 해뜨기를 기다렸다가 3개 서원 구경에 나섰다. 전에 내가 임시 기거할 때와 많이 달라졌다. 다음은 거기서 이 글자 친구와 처음 대면한 이야기다. 2018년 5월 21일 봉화내성 천변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